안녕. 오늘 우리 좀 심각하고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볼까 해. 바로 지구온난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거든. 어쩌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는지도 몰라. 2025년 9월,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지구온난화가 대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솔직히 우리 맨날 지구온난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잖아.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막연한 미래의 재앙이라거나 나와는 거리가 먼 과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문제라는 걸 체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당장 작년 2024년이 기록이 시작된 이래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는 거 알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더웠네, 겨울이 따뜻했네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충격적인 기온 상승 추세가 2025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난 10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10년으로 기록될 정도이니 기후 붕괴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 우와, 정말 심각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정도야. 그럼 지금 이 순간 지구의 온도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한번 들여다볼까? 국제사회가 파리기후 협약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고 약속했었잖아. 이 1.5도라는 수치는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아주 중요한 숫자야. 그런데 말이지, 이미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1850-1900년보다 무려 1.54도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어. 이건 이미 1.5도 제한선을 넘어섰다는 의미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데이터는 바로 이것인데 2025년 4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의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무려 1.58씩 상승했다는 거야. 우와, 이미 국제사회가 정한 목표치를 훌쩍 넘어버렸고 그 상승 속도 또한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전문가들은 엘니뇨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라니냐가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온 상승이 멈출 거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 오히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기온 상승은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이러다 정말 지구가 더 이상 푸른 별이 아니라 불덩이 같은 행성으로 변해버리는 거 아니겠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지.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무섭게 오르다 보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기상현상들도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난리가 나고 있어. 단순히 좀 더워졌다, 비가 많이 온다 수준이 아니야. 살인적인 폭염은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끝을 알 수 없는 가뭄은 농작물 생산량을 급감시키고 식순환까지 야기하고 있어. 반면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나 건물과 도시를 집어삼킬 듯한 강력한 폭풍우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들이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파괴적인 위력으로 나타나고 있잖아. 전 세계적으로는 홍수, 산사태, 대규모 산불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런 현상들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지구온난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한반도 상황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아니, 오히려 더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어. 과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쯤 되면 우리나라가 해수면 상승과 해양 수온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슈퍼 태풍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어.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 슈퍼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다면 그 피해는 과거의 태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일 거야. 해안 도시들은 침수되고 인프라는 마비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런데 2025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태풍의 북상 소식이 없는
비교적 조용한 상황이었거든. 잠시 안심했나 싶었지만 기후과학자들은 이러한 고요함 속에 오히려 더 큰 위협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말이야. 이 고요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일 수 있어. 그리고 올 가을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하니 가을에도 더위를 각오해야 할지도 몰라. 당장 가까운 일본만 봐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보이는 살인적인 폭염과 기록적인 호우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거든. 이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그리고 곧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명심해야 해. 그렇다면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뭘까? 이제는 너무나 명확해졌어. 주범은 바로 우리 인간의 활동 때문이야. 특히 우리가 산업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통계를 보면 더욱 섬뜩해져.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약 2380기가톤 GTCOE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어. 그 결과 산업화 이전엔 약 280ppm이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는 410ppm까지 치솟았어.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온난화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는 우리 인간의 활동이 얼마나 지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지. 물론 엘니뇨나 라니냐와 같은 자연적인 기상 패턴도 지구의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는 해.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대부분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으로 많아. 다시 말해 자연적인 요인보다 우리 인간이 자초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다 자초한 일이지 뭐. 이렇게 기후가 급변하면 우리 삶에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들이 미치게 될까? 정말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해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야. 먼저 지구의 생태계 파괴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 우림과 같은 중요한 생태계에서도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고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이미 사라지고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물 다양성이 회복 불능한 수준으로 파괴되고 있는 거지. 이건 단순히 몇몇 동식물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결국 우리 인간의 생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야. 그리고 우리 먹거리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어. 기후변화는 농업 분야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타격을 주고 있거든.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은 농작물 생산량을 급감시키고 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폭우는 수확기를 망치기도 해. 쌀 생산량 감소는 물론이고 특정 작물은 기후변화로 인해 너무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등 식량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건 단순히 농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식량 안보 문제로 직결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 경제적인 손실은 또 어떨까?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야. 극단적인 기후 현상 때문에 국제 원자재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반대로 폭락하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야. 기후 재난으로 인한 막대한 복구 비용, 재난 보험료 증가, 산업시설 마비 등으로 전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손실액은 연간 수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라니 이건 정말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거시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아니겠어? 결국 이 모든 비용은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의 건강도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여름철 폭염 때문에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는 건 물론이고 기후변화는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촉진시키기도 해. 예를 들어 기온 상승으로 인해 모기와 같은 매개체가 서식지를 넓히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고,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도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생각할수록 무서운 일이야.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인 거지. 그럼 이렇게 심각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과연 뭘 해야 할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아니,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시간이 없어. 가장 중요한 건 탄소 중립이야. 지구온난화를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해.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목표야.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규모로 그리고 즉시 줄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해. 산업 부문에서도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는 등 산업 구조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해. 우리 생활 속에서도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나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만 비로소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그리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이미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노력도 동시에 병행해야 해.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일정 부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야.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빗물 관리를 효율화하는 등 도시 계획을 새롭게 짜야 해.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피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재난 대비 시스템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해.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적응 전략이 필요해. 이건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삶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2025년 9월 지구온난화는 여전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그 영향은 전 세계 모든 곳에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미치고 있어.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암울해질 수도 있어. 사실 2025년 9월 이후 3개월 예보만 봐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중위도대를 중심으로 대기 전체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 특히 9월의 기온은 북일본, 동일본, 서일본, 오키나와 아마미 등 모든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정말 그 심각성을 부인할 수 없지. 겨울이 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해.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야 해.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을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길 바라. 다음에 또 보자.